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리눅스 서버, 그 문을 지키는 든든한 문지기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IP 테이블스인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저랑 같이 그 핵심 원리를 하나하나 아주 쉽게 파헤쳐 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IP 테이블스가 도대체 뭔지 그 정체부터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엔 작은 데이터 조각, 즉 패킷의 입장이 되어서 방화벽을 통과하는 과정을 따라가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직접 규칙을 만들고 관리하는 실전 기술, 심지어는 고급 활용법까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팁들도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서버에는 매 순간 정말 수많은 데이터가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하고요. 그럼 시스템은 어떻게 착한 손님과 나쁜 침입자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주거나 혹은 막아설까요? 바로 그 똑똑한 문지기의 비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주제입니다. 정답은 바로 리눅스 커널, 그러니까 시스템의 심장부에 내장된 아주 강력한 방화벽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방화벽은 스스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 지시를 내려줘야 해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게 IP 테이블스입니다. 우리가 이 IP 테이블스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방화벽한테 이건 들여보내줘, 아니 저건 절대 안 돼 하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뭐랄까, 방화벽을 조정하는 리모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딱 맞겠네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네트 필터예요. 리눅스 네트워킹의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네트 필터가 바로 모든 데이터 패킷을 실제로 검사하고 처리하는 엔진 그 자체입니다. 그럼 IP 테이블스는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리모컨이라고 했죠? 맞아요. 우리가 IP 테이블스로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일을 하는 건 바로 이 네트 필터 엔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트 필터가 현장에서 뛰는 실행 요원이라면 IP 테이블스는 그 요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관계 꼭 기억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개념만 이야기하니까 좀 막연하게 느껴지시죠?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아주 작은 데이터 조각, 패킷이 되어서 직접 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우리 서버에 들어가기 위해 방화벽이라는 검문소를 통과하는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말이죠. 자, 따라오세요. 바로 이 그림이 우리가 떠날 여행의 지도입니다. 패킷이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 들어와서 시스템 내부를 거쳐 다시 밖으로 나갈 때까지 여러 개의 검문소를 통과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각 검문소마다 우리는 넌 통과, 넌 여기서 멈춰 같은 규칙을 세워둘 수 있어요. 패킷의 운명이 이 검문소에서 결정되는 거죠. 자, 또 중요한 용어가 나왔습니다. 방금 제가 검문소라고 비유했던 것들 있죠? 이걸 기술적인 용어로는 체인이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 규칙들이 마치 사슬처럼 줄줄이 연결되어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킷이 이 체인이라는 검문소에 딱 도착하면 내 필터가 첫 번째 규칙부터 하나씩 하나씩 대조하면서 검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모든 패킷이 모든 체인을 다 거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마치 공항에서 국내선 타는 사람이랑 국제선 타는 사람이 가는 길이 다른 것처럼요. 예를 들어 서버 자체로 들어오는 패킷은 인풋이라는 체인에서 검사를 받고요. 반대로 서버 안에서 만들어져서 밖으로 나가는 패킷은 아웃풋 체인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패킷의 목적지나 방향에 따라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즉 거쳐야 할 체인이 정해져 있는 거죠. 자, 이제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직접 한번 해봐야겠죠? 이제 우리 서버의 문지기, IP 테이블에게 실제로 명령을 내려보는 방법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한번 직접 문지기를 훈련시켜 보자고요. 터미널을 열고 IP 테이블스 -L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럼 지금 설정된 규칙들을 전부 보여주는데요. 아마 처음 설치한 리눅스라면 대부분의 정책 폴리시가 accept, 즉 모두 환영 상태일 거예요. 이건 사용자가 처음부터 네트워크가 안 돼서 고생하는 일을 막으려는 배려이긴 한데요. 솔직히 말하면 보안상으로는 그냥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활짝 열린 대문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규칙을 추가해서 우리만의 경비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규칙,
바로 원격 접속을 위한 SSH 트래픽을 허용하는 규칙인데요. 이 예시를 보면서 규칙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뜯어보죠. 규칙을 보면 마치 문장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A 인풋은 인풋 체인에 규칙을 하나 추가, append 할게 라는 뜻이고요. -P TCP는 프로토콜은 TCP인 걸로 찾아줘. -D 포트 22는 목적지 포트 번호가 22번인 걸로 라는 조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J accept. 이 모든 조건이 다 맞으면 그 패켓은 허용, accept 해줘 라고 행동을 지시하는 거죠. 어때요? 이렇게 하나씩 뜯어보니까 생각보다 간단하죠. 사심 안전한 방화벽을 만드는 갸절 좋은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이 4단계 흐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일단 모든 문을 다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 예를 들면 SSH 같은 서비스만 들어올 수 있도록 명단을 만들어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이걸 보안에서는 Denial Permit by Exception, 즉 기본적으로 다 거부하고 예외만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 서버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겁니다. 바로 이 화면이 그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는 모습이에요. 왼쪽을 한번 보세요. -P 옵션으로 기본 정책, 펄리시를 드랍으로 바꿨죠. 이게 바로 이제부터 들어오는 건 일단 다 버릴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문을 꽝 닫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른쪽처럼 -A 옵션으로 그런데 SSH로 들어오는 건 괜찮아. 허용해 줄게 하고 예외 규칙을 하나씩 추가해 주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자, 지금까지는 기본기를 다졌고요. 이제부터 IP 테이블스의 진짜 매력, 그 강력함을 맛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인풋이나 아웃풋처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체인만 썼잖아요. 그런데 IP 테이블스는 우리가 직접 우리만의 목적을 가진 새로운 체인, 즉 맞춤형 검문소를 만들 수 있게 해줍니다.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으니까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가져왔어요. 해커들이 공격할 서버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바로 포트 스캔이거든요. 이 집에 열린 문이 어디 있나 하고 살펴보는 거죠. 바로 이 포트 스캔을 탐지하고 막아내는 우리만의 특수부대, 전용 체인을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전 계획은 이렇습니다. 총 4단계예요. 첫째, 스텔트 스캔이라는 이름의 우리 팀, 즉 새로운 체인을 만듭니다. 둘째, 그 팀에게 이런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면 일단 기록해 라는 규칙을 알려주고요. 셋째, 그리고 바로 차단해 라는 규칙도 추가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요. 정문 인풋으로 들어오는 모든 TCP 트래픽을 우리가 만든 이 특수 검문소로 보내서 먼저 검사를 받도록 경로를 바꿔주는 겁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명령어들이 바로 그 작전 계획의 실행 코드입니다. 먼저 N 명령어로 스텔스 스캔이라는 새로운 체인을 만들죠. 그 다음 A 명령어로 그 체인 안에 수상한 패킷을 기록하고 너무 자주 오면 차단해 같은 세부 규칙들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마지막 부분, 인풋 체인에 -J 스텔스 스캔이라는 규칙을 추가했어요. 여기서 -J는 점프를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부터 들어오는 TCP 패킷들은 전부 스텔스 스캔 체인으로 점프시켜 라는 뜻이에요. 들어오는 패킷들을 우리가 만든 특별 검문소로 보내버리는 거죠. 와,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네요. 이제 여러분은 IP 테이블스의 기본 개념부터 나만의 체인을 만드는 고급 기술까지 그 핵심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이 강력한 도구를 다룰 때 정말 조심해야 할 몇 가지 핵심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3가지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첫째, 원격으로 서버에 접속해서 작업할 때 제발 SSH 허용 규칙부터 넣으세요. 안 그러면 자기가 설정한 방화벽에 자기가 갇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집니다. 둘째, 규칙의 순서가 생명입니다. IP 테이블스는 무조건 위에서부터 하나씩 검사하거든요. 규칙 순서 하나만 바뀌어도 방화벽 전체가 다르게 작동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발 작업이 끝나면 꼭 저장을 하세요. 정말이에요.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새 만든 방화벽 규칙을 저장 안 하고 재부팅했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왜냐하면 IP 테이블즈의 규칙은 메모리에만 임시로 저장되거든요. 그래서 재부팅하면 깨끗하게 사라져요.
우리가 공들여 만든 이 규칙들을 영구적으로 남기려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iptables save 같은 명령어로 꼭 파일에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저와 함께 IP 테이블스의 원리를 파헤쳐 본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서버 보안 지식은 한 단계, 아니 몇 단계는 더 성장했을 거예요. 여러분 서버의 문은 이제 훨씬 더 든든하고 안전해졌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손에 놓은 당신, 다음엔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